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스코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966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일 수요일 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에스코넥은 5.75%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금속 가공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업 말고도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리 관련 산업들도 좀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자리 관련해서도 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대표적인 시장에서 좀 테마를 탄다라고 한다면 일자리 관련 이런 정책 테마를 좀 타는 경우가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솔루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종목의 특징이고요. 기본 베이스 매출은 대부분 이 금속, 휴대폰용 금속 부품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금속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워치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도 이제 금속 부품이 들어가고,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VR 기기 이런 데들도 다 이제 뭡니까 그 금속 부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폴더블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폴더블 폰이 접었다 폈다 할 때 보면은 그 가운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힌지라는 거거든요. 힌지라고 하는 금속 부품이 되겠는데, 그 금속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시나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2월 17일 날 시초가부터 이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다시 또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그 폴더블 폰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55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550만 대 정도고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힌지의 수요도 역시나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에스코넥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와 더불어서 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금속 가공 부품에서 힌지죠. 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갤럭시 탭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갤럭시 탭, 뭐 S7, S6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뭐 갤럭시 폴더블 폰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갤럭시 폴드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차 전지 산업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함께 영위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부품 산업도 지금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다.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 SDI에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이제 수소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오늘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에요.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뭐 SK나 현대 뭐 이 대기업들이 만나가지고 수소가 뭐 에너지 화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수소에 18조 원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이제 수소 산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수소 산업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소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매출은 금속 가공 부품에서 대부분 발생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나 수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매출 자체는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좀 테마성으로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재료가 너무나도 이제 좀 다양하게 겸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 되겠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2012년도 이때는 제 기억에는 일자리 관련주였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이때도 일자리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 이슈,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 대선 시즌이었거든요. 대선 전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고 나왔던 게 일자리를 늘리겠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대선 정책, 일자리 관련주로서 이제 시세를 좀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면서 옆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특징적인 건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 에스콘에게 상장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고, 그 거래량이 터진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하나의 이런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선을 그어 본다면은 저는 지난해 이제 12월 말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거든요, 에스콘에게. 그때 보면 한 1,800원 정도, 그 다음에 위로는 한 1,900원 정도? 저는 이 정도가 이제 에스콘에게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자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지 라인이자 저점이자 반등을 들어주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좀 올라갔을 때는 한 2,500원 자리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이자 뭐 이제 좀 도달했을 때 밀리는 자리가 2,500원대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역시나 2,500원대를 장중에 시초가로는 넘어갔지만 종가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면서 되밀리는 양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2,500원이 저항대, 1,800원, 1,900원대가 지지 라인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에스코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슈가 나왔어요. 뭐 이 이슈가 뭐가 나왔냐면, 이때 당시에 나온 이슈가 바로 이거죠. 이 부분이 이슈가 나왔거든요. 에스코넥이 삼성의 폴더블 힌지 공급한다. 이게 이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떴다가 결국에는 쭉 되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때 나온 음봉이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음봉이 10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에 대한 압박이 아직까지는 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음봉이 10개 나온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음봉이 계속해서 출현됐다는 거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고, 사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구간 한 2,000원대 들어서는 주가가 좀 하락을 멈추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좀 싸다라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수가 매도를 이긴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00원대 정도에서 나름 이 10일 연속으로 나왔던 음봉을 마무리하고 저점이 좀 잡혀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5일선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에스코넥이 5일선 밑에서 이렇게 시세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하면은 이 밑에서 시세가 형성된 거죠. 근데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이 5일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방향성도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이제 변곡점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물론 뭐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뭐 1,900원, 1,8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일단 5일선을 회복해주면서 양봉이 뜨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이 2,000원대에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여기서 이제 외인들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막 들어온다 이런 느낌은 아직 없어요. 지난번에 이 상승을 주도했던 주체를 보면 누가 이 상승을 주도했었냐면 사모펀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사모펀드가 사 모아서 결국 이때 다 팔고 나간 거죠. 그때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외국인들은 뭐 거의 단타였던 것 같아요. 단타였던 것 같은데, 사모펀드의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은 1월 달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1월 6일부터죠. 이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어디선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쭉 들어왔었고, 그게 2월 달에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언제 다 나갔냐면은 2월 17일 날 다 나갔습니다. 즉 이날 다 나가버린 거죠. 이때 사놓고 이때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가격이 내려오면서 과거에 사모펀드가 들어왔던 가격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에서 사모펀드가 혹시 또 다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잡아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하지 않아서 외인들 기관들이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뭐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하고 뭐 투신들 쪽에서의 수급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얘네들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잡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아요. 작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웬일인지 지난 2월달 중하순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더 이 밑에서 잡아가는지, 아니면 이거를 뭐 반등 나올 때 싹 팔고 나가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에스코넥이 어차피 이제 흐름 자체는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고,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만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방향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가격 상승이 더해지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1,800원, 1,900원대가 바닥의 마지 노선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시 여기서 재차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역시나 2,500원대 정도에서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은 그동안의 하락을 뭐 좀 잡아주는, 바닥을 좀 찍어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상승 이후에 앞으로 이 구간에서 잘 버텨내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돌아가도 좋고, 반대로 좀 내려와 준다면 1,900원, 1,800원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지, 아니면은 요새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좀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요, 재차 또 밀려서 1,800원, 1,900원까지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온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고, 지금은 있는 분들 또는 이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다소 좀 물려 있었던 상태로 왔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 나가는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저는 2,300원 정도부터 줄여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더 산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매매하면서 물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런 매물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2,300원부터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한 2,300원부터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방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들을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에스코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